최근까지 민주당이 정당 지지율에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었죠.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뭐냐 알아봐라 이렇게 지시할 정도로 지지율에 예민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새로운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최근까지 간격을 벌이던, 그러니까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의 지지율을 역전해서 간격을 벌려왔었는데 오늘 다시 그 결과가 뒤집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빨간색 국민의힘의 지지율 24%, 33%, 그리고 39%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건 갤럽 조사의 수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서부지방법원 난입도 있었고, 그리고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21일, 23일 탄핵 심판 두 차례 윤 대통령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사건들이 포함된 그 기간, 갑자기 또 여당 지지율 주춤하는 모양새고요. 민주당 지지율은 계속 급격히 하락하다가 다시 또 주춤하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오차 범위 안에서 각축을 벌이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하나 궁금한 게 이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부위원장님, 요 기간 12월 처음부터 이제 추세가 시작이 됐는데 지난주 1월 셋째 주부터 그리고 이번 주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았어요. 탄핵도 있었고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어제 그리고 3일 전에 진행이 됐고 난입 사건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지금 또 다시 역전된 건가요? 약간의 그런 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원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장면과 진술들이 나오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체포와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무리한 장면들이 연출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면을 본 분들이 이제 그 장면에 대한 평가가 들어있다고 보고 지금 체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장면에서 다시 탄핵 심판을 통해서 기존의 계엄과 관련된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더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 관련돼서 상당히 정치권에 대한 질타가 반영이 됐는데 조금 더 국민의 힘에 아마 안 좋은 그 요소로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대통령 지지했던 분들이 그 난입의 주체가 된 만큼 거기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국민의힘의 태도 이런 것들도 저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런 항목도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 여전히 31%로 압도적인 1위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상승한 김문수 장관 11%로 두 번째로 나타났고요. 그 뒤로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지금은 수감 중에 있죠. 조국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이준석 대표 쭉 나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까지. 자, 하지만 양자 대결을 들여다보면 조금 또 의아한 결과입니다. 어제 조사 결과가 비슷한 걸 저희가 보여드렸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김문수 장관 그리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과 1대1 가상 대결을 벌였을 때에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설문조사입니다. 이게 시사저널에서 한 어제 저희가 보여드렸던 조사였는데 이재명 대표가 41.8대 김문수 장관이 46.4로 나왔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43%, 홍준표 시장이 43%, 거의 똑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또 1대1 가상 대결 여론조사입니다. 물론 기관은 다릅니다. 다른 기관의 조사인데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 37대 29로 또 차이가 꽤 벌어집니다. 또 이재명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10%포인트 차가 납니다. 자, 어제와 오늘 조사 결과가 조금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이걸? 이게 앞서서 이재명 대표하고 국민의힘 후보들이 접전을 벌이는 조사는 ARS 방식 조사고 네.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차이를 벌리고 국민의힘 후보들을 이기는 조사가 전화면접 조사거든요. 이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ARS 조사의 경우는 응답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접촉률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전화를 받은 사람들 중에 중간에 끊는 비중도 상당히 높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ARS에서는 정치 고관여층, 나아가서는 강성 지지층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고 무당층이라든지 또
정치 중관여층 정도 되는 분들 의견이 좀 적게 반영이 됩니다. 예, 그런 건데 이제 반면에 전화면접에서는 그런 층들도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무당층도 아까 응답을 유보하신 분들도 많이 잡히는 게 전화면접이었고, 근데 ARS는 정말 응답 유보층이 잘 보이지 않는, 모두가 다 답이 내려져 있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 그 차이가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서는 무응답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조금 더 응답률도 높은 전화면접 쪽을 아직은 참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일단은 이제 현재 민주당 후보가 아무래도 이제 대선에서는 정권 교체가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조금은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의 숙제라면은 강성 지지층이라든지 좀 목소리가 좀 있는 분들의 지지를 받는 것 이상으로 조금 조용하셨던 분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좀 못 미치지 않나 이렇게 보여주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탄핵 찬성에 비해서는 네. 민주당의 지지층이나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은 작은 편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 어떻게 갭을 해소할 거냐, 뭐 이런 숙제가 남아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 정당 지지율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다시 또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